우리 시장 어제 오랜만에 양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미약했습니다만 추가적인 하락세를 막아낸 부분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키워드, 반도체가 막은 하락세입니다. 어제장 막판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줄이고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슈가 있었던 반도체주의 상승이 지수의 하방 압력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2,480선 지켜냈고요. 코스닥은 7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0.27% 올라서 816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에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외국인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2,281억 원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1,391억 원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어제 환율은 또 올랐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원 60전 오른 1,34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미국의 채무 불이행 우려 경계감이 지속된 데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혼조세였습니다. 이날 국내 반도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4% 올라서 종가 65,400원, SK하이닉스는 4.63% 올라 9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마감가 94,000원이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0.92% 하락해 54만 원의 장을 마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13%, LG화학이 0.58% 올랐습니다. 또 반면 삼성 SDI 0.45% 하락해서 종가 67만 1,000원이었고요. 현대차와 기아 네이버는 각각 2.64%, 3%, 2.12%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오랜만에 일제히 올랐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2.46% 상승해서 종가 22만 9,000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요. 5.76% 올라서 55만 원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종가 55만 1,000원이었습니다. 여기에 LNF도 2.24% 올라 25만 1,500원. 코스닥 2차 전지 대장주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셀트리얼스케어가 1.7%, HLB가 0.86%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눈에 띈 기업 바로 JYP엔터였죠. 호실적 발표 이후에 20.84%나 급등을 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종가 11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11만 5,400원이었는데요. 시가총액 3조 원 돌파 한 달 만에 이제 시총 4조 원까지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최대 주주인 박진영 이사의 지분평가액도 6천억 원대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장 업종별로 보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엔터 업종이 호실적 쪽에 큰 폭으로 올랐고요.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도 반도체 산업이 3분기에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 속에 상승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은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 OLED TV 패널을 공급할 것이란 기대감이, 그리고 식품 업종은 흑해 곡물협정 종료 우려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오늘은 시장 대비 눈에 띄는 상승 흐름을 나타낸 엔터와 반도체 쪽 업황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주가가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1.4% 올라 65,400원, SK하이닉스가 4.63% 올라 94,000원. 일본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업계 재편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좀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은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2위와 4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두 기업이 합병을 성사할 경우에 현재 시장 1위인 삼성전자의 점유율에 육박하게 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위협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선 두 기업의 합병 논의 소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양측의 합병 논의 본격화는 양사 간 시너지와 최종 합병 결과를 떠나서 향후의 낸드 구매 심리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낸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2022년 3분기에 저점을 찍고 점점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KB증권은 업체 간 통합 움직임이 낸드 산업의 경쟁 강도를 완화시켜서 결국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메리츠증권도 즉각적인 업황 회복 효과는 제한적이겠지만 낸드 업계 재편은 D램 업황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번 M&A가 낸드 업계 1위인 삼성전자가 지난해 3분기부터 진행해온 저가 경쟁, 그러니까 치킨게임에 경과하면서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 치킨게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감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D램 업황이 올해 4분기부터는 급 반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터 업종 관련 리포트입니다. 최근에 엔터 업종 주가가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주가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하이브가 전장에서 1.97% 올라 마감가 28만 4천 원이었고요. JYP 엔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0.84% 올라서 주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YG 엔터테인먼트도 9.4% 올라 8만 5천 원의 장을 마쳤고 SM이 6.54% 올라 종가 10만 9,200원이었습니다. 삼성증권은 엔터 업종이 국내 팬덤 확대와 신인 아티스트의 라인업, 그리고 팬 플랫폼 시장의 재편 등으로 고공행진을 예상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국내 음반 판매량이 올해 이제 2020년 이후에 처음으로 56%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팬덤이 확대됨에 따라 음반 시장이 이처럼 고성장하고 여기에 엔데믹의 영향으로 아티스트들의 콘서트가 활발해지면 공연과 굿즈 매출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삼성증권은 업종 내 탑픽으로 멀티 레이블 체제 하에 아티스트별 성과 확대가 돋보이고 있고 또 여기에 국내외 신인 데뷔의 파이프라인이 튼튼한 하이브와 JYP 엔터를 추천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점검하고 눈에 띄는 업종 리포트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수요일장도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세요.